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영 전문가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장주들이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원익 IPS 같은 장비주도 덩달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주주님들 하루하루 수익이 커지고 계실 텐데요. 먼저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련 발언으로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서 원익 IPS 역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게 단순 조정인지 아니면 큰 하락 신호인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선 이번 조정의 원인을 짚어보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1대1 정책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물량과 동일한 수준을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규제인데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완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미국 공장 증설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고 그 부담감 때문에 금요일장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된 겁니다. 그 여파로 반도체 테마 전반의 투자 심리가 흔들리며 약세로 이어졌던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반도체 테마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악재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완제품 중심이지만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 공급사입니다. 즉, 미국 내 생산 확대가 이뤄지면 반대로 장비 수요는 더 커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집을 더 지으라는 규제가 생기면 건축자재 업체는 오히려 수혜를 보는 구조입니다. 원익 IPS는 바로 그 건축자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충격의 직접 타격보다는 반사이익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금요일 하락장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별 투자자의 패닉셀에 따른 조정일 뿐 주도 세력의 방향은 여전히 상승 쪽에 맞춰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시장 변동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외인과 기관의 매수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해보면 트럼프의 반도체 1대1 정책은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단기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원익 IPS에는 오히려 중장기적 수요 확대라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괜히 흔들리지 마시고 원익 IPS 비중을 잘 유지하시면서 또 시장에서 주는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겠죠? 지금은 빨라도 내년 초까지, 더 나아가서는 내년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따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도 준비했습니다. 시장은 늘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데 먼저 달린 대장주가 있으면 반드시 그 뒤를 따르는 제2, 제3의 종목들이 나옵니다. 조방원 섹터가 슬슬 끝을 보이고 금리 인하가 결정된 하반기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대장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건데요. 그 안에서도 이러한 상승을 가장 먼저 이끌었던 테마가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다들 펩트론이라는 종목은 들어보셨죠? 1년 사이에 2만 원대에서 35만 원까지 무려 16배 이상의 성장을 보인 종목인데요. 만약 1,000만 원만 넣어두셨어도 2억 가까이 불어났을 겁니다. 이러한 펩트론을 대장으로 D&D 파마텍, 일동제약, 인벤티지랩 등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 부근에 다 와 있는 모습을 통해 제약바이오, 그중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파급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비만 치료제가 끝나면 시장의 다음 사이클은 어디냐는 겁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RNA 치료제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RNA 치료제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임상 파이프라인과 매출 전망치 또한 업계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만큼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RNA 치료제가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 항체나 단백질 치료제는 주로 세포 바깥, 즉 표면 단백질이나 수용체만 겨냥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질병의 뿌리는 사실 세포 안쪽, 유전자 발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 RNA 치료제는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잘못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설계도 역할을 하는 RNA 단계에서 차단해버립니다. 이 덕분에 기존 치료제로는 잡기 어려웠던 희귀질환, 유전질환, 신경계 질환 같은 영역까지 RNA 치료제가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지노믹스나 릴리도 RNA에 투자를 했고요. 로슈도 RNA, 그리고 사노피도 RNA에 투자를 하고 있죠. 여기에
노보노나 노바티스, 그리고 화이자 등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줄줄이 RNA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제2의 펩트론처럼 아직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는 RNA 관련 소형 바이오주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뭐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국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RNA 기업은 딱 두 군데뿐이라고 했었죠. 하나는 시총 1조 원대, 다른 하나는 시총 1천억 원대 소형주라고. 방송에서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구독자분들께 따로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미 상한가에 가서 이 종목은 말씀드릴게요. 바로 시총 1조 원대였던 종목이 올릭스였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상한가 갔죠? 최근에 오른 이유도 이 RNA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올릭스처럼 오르기 전에 저점에서 사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올릭스 상한가 가고 나니까 이 종목도 지금 올라가려고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럴 때 잡으셔야 하는데 제가 공개적으로는 종목명을 말씀을 못 드려요. 주가 변동성도 있고 시세 왜곡 우려도 있어서요. 그래서 따로 전달드리려는 건데 보고 계신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가셔서 구독 인증해 주시면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미 올라간 종목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저점일 때 진입해야 이왕 수익 보는 거 더 크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채널 성장에, 여러분들은 수익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